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 사이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딸이 될 순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안 돼?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가 잘 지내야 남편도 편한 거고, 남편 입장에서도 제가 자기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면 저한테 고마워할 테니까 저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어머니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친딸이 있긴 했어요. 바로 제 시누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시누이랑 사이가 좋질 않아서 오랫동안 얼굴을 안 보고 산다고 했었거든요. 시누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한 10년까지는 아니어도 그 언저리쯤 절연을 한 상태로 살았다고 들었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바로 돈과 자식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 남편과 차별을 했다 하면서 그렇게 서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돈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돈도 안 해주니까 결국엔 시어머니와 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한쪽의 말만 들었으니까 저는 시누이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차별받고 크면 속상한 마음 크겠지만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다? 게다가 돈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점을 더 부각시켜서 인연을 끊어버린 시누이가 현명하지 못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누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분이 갖고 있을 고통의 크기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땐 친딸과 절연을 한 시어머니가 안 돼 보였었고 시누이의 빈자리 내가 제대로 채워드려야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는 친딸이 될 수 없는 거였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하는 경우 많았었고, 시어머니가 부르지 않아도 거의 매일 찾아갔었고, 시어머니가 싫다 거절하셔도 억지로 저희 집에 오시게끔 해서 주무시게끔 하기도 했었어요. 가자나양 부렸었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수영을 하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 수영장까지 등록을 했었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하면 더 친해질까 싶어서요. 음식 맞지 않아도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고, 제가 못 먹는 음식을 먹자고 하셔도 저는 시어머니 생각해서 못 먹는 음식이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토를 할지언정 시어머니 기분 상하시지 않게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더 썼고, 시어머니 아프시면 굳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병간호 자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미쳤었죠. 그렇게 봤자 제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안쓰럽게 생각을 했었고 저희 엄마는 아빠가 계시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딸과도 사이 틀어지게 되었고 하물며 시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외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했었는데 정말 하나도 소용이 없는 짓거리였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법륜 스님 영상을 보면서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결혼시켜서 며느리가 생겼는데 자기는 그 아이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곁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이젠 속이 상한 걸 넘어서서 서운하기까지 하다.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쟤는 나를 불편하게 생각을 할까? 걔가 좀 이상한 것 아니냐는 그런 고민이었죠.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찌나 그 며느리가 부럽던지 저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네요. 만일 우리 시어머니가 저분이었다면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한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며느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행동들이 모두 헛짓거리가 아니고 아주 잘한 거였다고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그래서 한숨만 나옵니다. 암튼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딸 같은 며느리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저는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땐 뒤통수 맞을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친딸이 생겼다고 무슨 복이 와서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냐고 친딸 생각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만 참 그 마음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왜냐면 시어머니의 그 친딸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불현듯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었으니 얼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신우의 남편 얼굴은 끝까지 보지 못했고 신우이와 신우의 아이들만 봤는데 집안에 경사가 났었죠. 자기 발로 신우이가 찾아왔으니까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시어머니 신우이 끌어안고 울고 불고 서로 내가 잘못했네, 아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는데 아름다운 상봉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닥칠 불행을 전혀 감지를 못했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우이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신우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신우에게 죄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가족이니 앞으로는 신우이와 모든 걸 나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돌아온 신우이인데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매사 조심을 해야 하니 신우이 눈치를 보라고 대놓고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두 사람 인연이 끊어진 게 돈과 차별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시어머니가 돈을 해주질 않아서 신우이가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었는데 다시 한번 그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니 해달라고 하는 걸 다 해주라는 거였어요. 누가? 시어머니가? 아니요, 저랑 남편이요. 남편보단 제가 더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니까 응당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과 제 가방과 제 차에 대해 훈계를 하셨습니다. 한쪽은 넉넉하지 못해서 꼬질꼬질한데 왜 꼭 신우이가 집에 오는 날엔 더 화려하게 입고 비싼 가방 들고 유난히 새 차까지 해서 좋은 차가 더 좋아 보이게끔 하냐고요. 저는 평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신우이가 기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얼마 못 가 그 말들이 네가 신우이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왜 신우이 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신우이 기를 죽이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가방 드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랑 똑같았는데 저런 소리 하시니까 이게 쇠뇌가 되는 건지 제가 막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겉옷을 신우이에게 준다든지 혹은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신우이 아이들에게 준다든지 하는 행동을 막 하셨거든요. 우리는 격이 없는 사이니까 괜찮지 쟤들은 어렵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리고 비싸든 싸든 중고 가지고 뭐라 말하는 거 뭐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것을 본인 마음대로 주고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사람 치사하게 구내라는 마음 들게끔 자잘한 것들로 말이죠. 절대로 우리 딸 니네 집에 초대하지 말아라. 그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면 우리 딸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니. 나는 우리 딸이 니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할까봐 매일매일 불안해. 아휴,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았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촉고를 하고 나타나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올 때 특히나 네 시누이 우리 집에 있을 땐 좋은 옷 입고 오지 말아라. 내가 니들 보면 얼굴빛 차이가 나서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일부러 그러는 거니?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일부러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럼 형님 모실 땐 저를 부르지 마세요. 맨날 애들 용돈 주고 싶어서 저 부르시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와야 하는 건가요? 막 거지처럼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래. 조금만 신경을 좀 쓰라는 거지. 내 딸 기죽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우리 딸하고 인연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그거 알면 너도 좀 조심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니들 이사해라. 40평대 아파트 아무래도 불안해. 우리 딸이 니네 집 가고 싶다고 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고. 이사해. 작은 평수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우리 딸이 너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자신을 작게 느끼게끔 하는 거 나는 못 봐. 그러니 이사해 니들. 시어머니 시누이 나타나기 전후 항상 제게 썼던 말, 네가 진짜 내 딸이다 라는 말, 거짓부렁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딸 속상할까 싶어 이사를 하라니요. 뭐 돈 해주라는 말 안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였을까요? 이 말도 시어머니가 하긴 했었습니다.
돈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사하라는 말이니까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이해 못하면 누가 나를 이해하겠냐고. 그간 사정 네가 아주 잘 아니. 남편 잘 설득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제가 딸 같아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고 내가 낳은 자식 같으니 이런 소리도 하는 거라고. 정작 시누이를 당신께서 낳으셨지만 저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그러니 자신을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만일 이사를 가지 않으면 제게 아주 대단히 실망할 것 같다면서요.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딸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제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남편과 제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시누이가 솔직히 싫거든요. 그 표정도 싫고 착한 척을 하긴 하는데 그 척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거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희생할 필요 없었고, 그리고 말로만 딸이라고는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놀아날 이유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한 게 억울하긴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딸은 아니니까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쯤 정리를 해야 제 시간 더 낭비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네요. 딸 같은 며느리 노릇 말이죠. 시어머니한테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 형님이 어머니하고 인연을 끊었었는지 알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한쪽 편만 드니까 서운함이 컸었나 보네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전 어머니 딸 아니네요. 며느린 절대로 시어머니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시간만 낭비했네. 그동안 어머니 거짓딸 하느라 애를 좀 썼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어머니 친딸도 왔으니까 이제 거짓부렁딸 필요 없잖아요. 이사갈 마음 없다고요. 형님 불편할까 싶어 거지 같은 꼴로 다니기도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니 아들이 제 의견에 토달면 그럼 어머니 아들도 돌려보내드릴게요. 아, 이번 참에 딸 아들 다 끼고 살고 싶으신 건가? 적당히 하셔야죠. 안쓰러워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판 깬 건 어머니예요. 저 이제 딸 안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정말 딸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 낳지도 않았으면서 뭘 자꾸 딸이래. 낳은 딸이나 신경 쓰세요. 저도 저 낳아준 제 엄마 신경 쓸래요. 앞으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자기 엄마가 어이없는 말 한 거 아니까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랬답니다. 우리 보고 이사를 가라 마라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엄마가 잔뜩 빚을 내서 눈 안에 40평대로 이사를 가게끔 하라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지 잘 사는 자식들 못한 곳으로 이사 가게 하고 거짓골로 다니게끔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앞으로 제 눈치 보면서 살게 되었다고. 좀 입방정 좀 떨지 말지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켜 놓은 것이냐고 막 뭐라 했다 합니다.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솔직히 쌤통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라니. 정말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가 40평대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잔뜩 빚져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던 자식에게 희생이나 강요하고 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쌤통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